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보건 프로그램 축소와 인원 감축 등이 포함된 쿡카운티의 예산 감축안 발표 이후 다운타운 카운티 빌딩 앞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계현 기자입니다.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이 발표한 2007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카운티 지원으로 실시되던 대부분의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큰 폭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저소득층 가정들은 무료 검진 등 의료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 보건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버브에 있는 그 쿡카운티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덴털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HIV 그런 서비스 클리닉들이 문을 닫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유방암 스크리닝 검사는 한인 사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20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쿡카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았으나 예산이 삭감되면 암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 서비스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보건단체들은 예산안 삭감 문제는 저소득층 무보험 이민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슈런스가 없고 건강보험이 없고 그다음에 인컴이 낮으신 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자 상태가 스테이블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아주 큰 영향이 미칠 걸로 봅니다. 쿡카운티 내 16곳의 보건소를 폐쇄하고 병원 내 일부 서비스 감축과 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쿡카운티 예산 삭감안에 대해 스트로저 의장은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안 통과 여부는 다음 달 28일 발표됩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구좌가 개설됩니다. 헤브론 장로교회는 유학생과 서류 미비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수천 달러의 긴급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현재 이에 대한 세부 사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지원 규모 기준과 상환 방식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칙이 결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헤브론 교회는 최근 당회에서 저소득층 구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사랑의 구좌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했으며 교회 연 예산 중 10만 달러를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사회복지회와 여성 핫라인 등이 동참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보조받은 한인들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헌금 형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을 고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리노이주 관계자는 퇴역 군인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주는 퇴역 군인의 연간 소득 중 5%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최대 6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안은 2007년 1월 이후 고용된 후 최소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블라고야 비치 주지사는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쓴 만큼 이들이 구직과 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리노이주와 뉴욕주를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이 오는 31일 뉴욕 연방회관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경제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의 캐터필라 본사를 방문했고 이 회사가 글로벌 경제에 있어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상징하는 업체라고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캇 스탠즐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 31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강력한 힘과 역동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500g, 파운드로는 1.1파운드 이상 살이 찌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리학자들은 35세 이후부터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연평균 0.7파운드가량 몸무게가 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이른바 나이살. 그러나 1년에 500g, 파운드로 1.1파운드 이상 찌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WHO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간의 투병을 요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생명을 가장 위험하고 있는 세 가지 그 요인 중에 심장병,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비만이 꼽히고 있단 말이죠. 나이살은 남성의 경우 주로 복부와 내장, 어깨와 목덜미에 붙고 여성은 아랫배와 엉덩이, 허벅지와 팔 등에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면서 지방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사량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식사량을 20대 때보다 10에서 20% 정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접하기 쉬운 미주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서보다 더 몸에 찌는 살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다 미국에 사는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 음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 음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거죠. 한국 병원들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40대 한국인의 60%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시카고 한인 산악회가 2007년 산행 계획을 발표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등반은 크게 타주의 근거리 산행과 해외의 원정 등반으로 나뉘며 이 밖에 스키 강습과 단풍놀이 등 시즌별 행사, 토요 산행과 일요 산행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크로스컨트리 스키 강습을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버지니아주의 로저산, 6월에는 재미 대한산악연맹이 함께하는 페루의 코딜러라 원정 산행, 11월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원정 산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스키 강습의 참가비는 $65며 근거리 산행은 $250 내외, 원정 산행의 경우 $1,000 내외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박영남 산악회장은 산행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은 물론 건강한 이민 생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산행 일정은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 전날과 대비해 배럴당 2.96달러 상승해 배럴당 57달러에 임박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의 상승은 2005년 9월 이후 하루 평균 최대 폭입니다.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석유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량을 하루 15만 8천 배럴씩 감산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량 감축은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 다음 달 시행할 하루 50만 배럴 추가 감산 계획에 동참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추운 날씨와 경기 호조도 유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기온 하강으로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의 추운 날씨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상승해 천연가스 가격은 BTL당 0.767달러 올라 7.7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펙의 원유 생산 추가 감산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국내 모든 매장에서 트랜스 지방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월트 리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내 12,700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튀김류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1,200여 매장에서 대체 튀김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맥도날드의 결정은 뉴욕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유력한 대체 튀김류로 카놀라유를 기반으로 옥수수와 콩에서 추출한 기름을 혼합해 만든 식물성 기름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튀김류는 트랜스 지방이 형성될 수 있는 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맥도날드에 앞서 경쟁 업체인 웬디스와 KFC, 타코벨 등도 트랜스 지방 함량을 낮추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요코 이야기 파문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각계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 한인 학부모는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게 안타깝다며 후원금 $1,000를 쾌척했습니다. 뉴욕 MKTV 공인경 기자입니다. 이야기 파문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각계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녀를 플러싱 189 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현문 씨. 김 씨는 후원금 $1,000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요코 이야기를 알게 돼 아이들이 왜곡된 내용을 배우고 나쁜 이미지의 한국상이 심어진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파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이렇게 전달되고 자라나는 이제 애들이 그런 것을 읽고 나쁜 이미지 한국상이 심어진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코 이야기 책은 현재 미 전역에서 청소년 권장 도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 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요코 이야기가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 씨 외에도 미 전역의 한인 학부모들과 각 지역 단체들은 요코 이야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았다고 묘사하는 등 역사 왜곡의 내용이 담긴 일본 저자의 책 요코 이야기가 미 전역의 중학교에 교과서로 채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의 맹추위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추위로 인한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메디컬 센터는 지난 28일 56세의 한 남성이 거리에서 동사한 데 이어 같은 날 74세의 한 여성도 동사한 채 발견됐다며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일원 동사자는 이달에만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올해 총 6차례 시카고 공연을 갔습니다. 특히 최근 상임 지휘자 자리에 면접을 치르기도 했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수차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공연은 오는 3월 21일 자신이 상임 지휘자로 있는 프랑스 국영라디오 필하모닉과의 공연입니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빗발치는 선거 홍보 자동전화에 대해 규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로보콜로 통용되는 선거 홍보 전화가 전화 금지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잭 프랭크 일리노이 하원 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 당시 전국 유권자 3가구 중 2가구가 로보콜을 받았다며 이 전화가 일상 업무의 방해는 물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인단을 거느린 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주들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은 물론 향후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내년 2월 첫째 주 중으로 예비선거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후보 검증 시간 부족의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비교해 2원이 오른 매매 기준율 942.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3.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1.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6.0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8.9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32.53포인트 오르면서
12,523.3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7.55포인트 상승해 2,448.6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8.2포인트 올라 1,428.8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며 대체로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기록했으며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낮았습니다. 습도는 평균 61%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눈 소식이 예보됐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1일 수요일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2월의 첫날인 1일 목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2일 금요일 역시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밤 최저 기온은 6도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